제가 2018년에 좋아하는 음반 2가지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음반의 기준은 일단 저는 멜로디가 귀에 잘 들어와야 되고 앨범이 힘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흘러가는 그런 음반을 좋아해요. 제 기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2개의 음반을 이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Say Sumi의 Where We Were Together입니다. 그래서 앨범 자켓을 보여드리자면 짠! 이런데요. 네, 여기가 부산의 아파트라고 하네요. 밴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SNS 계정 중에 해외 음반을 많이 소개하고 판매하는 김밥 레코즈라는 판매사의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좋은 음반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세이수미가 새로운 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을 거기서 알게 되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음악 리뷰 사이트인 피치포크에서도 소개됐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밴드고 해외 음반사와도 계약도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앨범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들어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고 이 앨범을 특히 해외에 있을 때 많이 들었는데 홍콩 출장 갔을 때도 많이 들었고 이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도 들었는데 되게 낮이나 밤이나 어느 도시에서나 듣기 좋은 그런 음반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제 기준에 참 부합하는 음반이어서 되게 올해 가장 많이 듣고 좋아한 음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반은 서커마미의 클린이라는 음반인데요. 이것도 한번 자켓을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긴 자켓이고요. 네, 서커마미는 사실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뮤지션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온 음반은 좀 제 기준에서는 약간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좀 지루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는 끝까지 듣지 못했는데 이번에 발매된 음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아서 진짜 아, 이 뮤지션이 완전 사고를 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추천 곡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곡이 총 10곡인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두 번째 트랙인 쿨, 그리고 세 번째 트랙인 Your Dog, 그리고 여섯 번째 트랙인 Last Girl, 그리고 일곱 번째 트랙 스킨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근데 이 앨범은 아까 그 세이수미의 앨범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좋았던 음반 이렇게 2개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항목은 책인데요. 제가 참 책은 언제나 많이 읽고 싶은데 아무래도 평일에는 좀 책 읽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끝까지 다 읽은 책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짠! 리베카 솔릿의 멀고도 가까운이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이 에세이집은 리베카 솔릿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 어머니와의 기억과 그리고 리베카 솔릿의 삶에 대해 쓴 에세이집인데요. 이 에세이집은 소제목이 하나의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장은 살구, 두 번째 장 거울, 얼음, 비행, 숨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소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이 하나의 이미지에서 리베카 솔릿의 어떤 생각을 좀 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에세이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되게 좀 더 다채로워지는 그런 구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리베카 솔릿의 문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에세이,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리베카 솔릿에게 되게 잘 맞는 그런 전개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다이어리에 적어본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땅 밑으로 들어가는 일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는 일, 자신만의 이야기나 문제를 가슴에 꼭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탁 트인 곳으로 더 큰 세상 속으로 나가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양쪽 방향 모두로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가끔은 밖으로 혹은 경계 너머로 나가는 일을 통해 붙잡고 있던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좋았고요. 뭔가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저에게 되게 필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평소에 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속으로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저 내면의 문제점은 뭘까? 약간 제 안에서 문제점을 찾거나 그거를 다른 사람과 별로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구절을 읽고 뭔가 타인과 내 고민과 생각을 공유를 하거나 그리고 뭔가 이 일상에서의 삶에 조금 변화를 주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구절이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작은 모험 이후로 내게는 줄곧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준 좌우명 정말 좋은 이유가 없다면 절대로 모험을 거절하지 말자가 생겼고 그때까지 본능적으로 물리쳤던 초대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네, 이것도 되게 진짜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그 작가가 친구랑 어디 그냥 둘이서 여행을 갔나? 그랬는데 어떤 자연으로 좀 여행을 떠났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여행지에서 어떤 래프팅 단체를 만나게 되고 그 래프팅 단체 뭐 사람들이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근데 보통 래프팅이면 아무래도 좀 이 작가가 래프팅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로 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모험에 대한 제안을 바로 수락하게 된 이유로 이런 멋진 좌우명이 생기게 됐다는 그런 배경이었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제 좀 평소에 그런 습관을 좀 되돌아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던가 뭔가 새로운 책을 읽는다던가 그런 것에 대한 시도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래프팅 같이 뭔가 평소에 해보지 않은 그런 도전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 도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저의 성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좀 저는 평소에 제 어떤 경험의 폭을 넓히고 싶어 하는데 좀 이 구절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제안하는 도전에 한 번쯤은 수락을 하고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참 마음의 위로도 되고 글 쓰는 작가로서의 삶 그리고 어머니의 딸로서의 삶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친구나 뭐 다양한 사람들과 겪는 그런 삶 뭔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고 그거를 되게 진솔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떤 저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책을 제가 인스타에 여러 번 올렸었는데 뭐 이 책을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필사한 사진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뭔가 그때마다 꼭 이 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은 인스타 사진으로 짧은 시간에 이 책의 구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인상적인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2018년 상반기에 가장 좋게 읽은 책은 리베카 솔릿의 멀고도 가까운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2018년 상반기에 제일 좋았던 영화 2편을 소개를 해보고자 해요. 하나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고를지 정말 너무 고민이 돼서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2개를 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메릴 스트립과 그리고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1970년에 있던 펜타곤 페이퍼라는 미국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워싱턴 포스트는 베트남 전쟁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발견을 하게 되고 이것을 대중에게 공개할지 말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대립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거를 공개를 하면은 어떤 미국 정부를 적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모험을 걸고 시도를 해야 했던 그런 일인 거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부의 군사 기밀 문건을 입수를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대중에게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워싱턴 포스트의 사장인 캐서린 그레이엄이죠. 그래서 더 포스트는
결국에는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여성이 언론 역사를 어떻게 앞으로 전진시키는지에 대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은 원래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래 캐서린 그레이엄의 남편이 사장으로 이제 취임할 예정이었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함으로써 결국엔 부인인 그녀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돼요. 또 남편을 대신해서 사장의 자리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약간 여성인 캐서린 그레이엄을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미 사장으로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아버지의 그 신문사이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사장의 일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에서나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해요. 초반에는 기밀 문건을 입수하고 난 뒤로 결국에는 사장인 캐서린 그레이엄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했고 공개할지 말지를 모든 이들의 시선이 캐서린 그레이엄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녀는 그녀의 자리와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모두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건 선택을 하게 되고 용감한 영사장으로서 워싱턴 포스트의 미래를 어떤 결정짓는 그런 역할이죠. 처음에는 되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녀 자신도 되게 주눅들어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회사 전반에 그녀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고 얼마나 언론의 자유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얼마나 그녀가 용기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영화를 드러냄으로써 되게 이 펜타곤 페이퍼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에 어떤 캐서린 그레이엄이 정말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를 드러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펜타곤 페이퍼 사건이랑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그 선거 비리를 드러낸 워터게이트 사건 이 사건의 중심에 모두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언론사의 사장이 캐서린 그레이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언제나 그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껏 언론 영화에서는 오히려 워싱턴 포스트의 남자 편집장이 영화 소재로서 다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묻혀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런 여성을 이제 2017, 2018년이 되어서 주인공으로 다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화로서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2018년에 가장 좋아했던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바로 그레타 거익의 레이디 버드입니다. 네, 그레타 거익이 감독과 각본을 맡고 그리고 시얼샤 로넌이 레이디 버드를 맡은 영화인데요. 네, 이번 201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감독상, 여우주연상 등등 그 후보에 올랐던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레타 거익이 두 번째 후보인가 세 번째 후보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여성 영화 감독상 후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개봉하기 전에도 굉장히 해외에서 이미 평이 엄청나게 좋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단독으로 감독을 한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어떤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개봉하기 전부터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영화인데 그 기대에 부합을 해줘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줄거리는 굉장히 굵직한 사건 없이 그냥 쭉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공 레이디 버드의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고3 시기에 1년을 쭉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요. 세크라멘토라는 미국 중소도시에 살면서 이제 뉴욕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원하게 되고 이렇게 부유하진 않은 집안 사정 나를 사랑하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있는 엄마 너무 자신에게 엄격한 엄마 그런 엄마의 관계 그리고 가장 절친한 친구 줄리와의 관계 그리고 또 스쳐 지나가는 별로 인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남자친구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일어나는 영화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네, 고3 레이디버드의 성장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디버드는 부모님이 준 이름인 크리스틴이 싫어서 레이디버드라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어준 이름을 짓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불러달라고 하고 굉장히 그 자신이 살아왔던 동네인 세크라멘토를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와서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얼른 뉴욕으로 가고 싶고 뭔가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레이디버드는 세크라멘토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신의 고향인 결국에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잘 나가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되게 예쁘고 그런 뭔가 인기 많은 그런 친구랑도 한번 놀고 싶어서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인 줄리를 잠깐 멀리하기도 하고 집안 사정을 좀 부끄러워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레이디버드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인 줄리였고 또 그녀의 남자친구들도 결국에는 그녀에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어떤 고향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소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그레타거의 코미디 센스가 정말 좋아가지고 되게 시종일관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시얼샤 로넌의 연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줄리와의 관계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를 좀 집중한 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로맨스에 치우쳐 있지 않아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였던 영화를 꽤 여러 개 챙겨봤는데 그 중에서는 레이디버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좀 기대를 했다가 실망했던 영화도 있었고 기대를 안 했다가 그냥 나름대로 괜찮았던 영화도 있었는데 이 영화는 기대를 많이 했고 그 기대에 완전히 부합을 해줘서 정말 좋은 영화였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감독으로서도 정말 좋은 영화를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상반기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넷플릭스 드라마는 제가 요즘에 올리고 있는 챌린지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꽤 많은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드라마가 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여성서사 드라마였고 넷플릭스에 그런 컨텐츠가 많아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는 바로 그레이스 앤 프랭키입니다. 네, 그레이스 앤 프랭키는 이제 70, 80대 노년 여성 2명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그레이스와 프랭키는 각각 소울과 로버트라는 남편이 있는 그런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 남편 둘이 사업적 비즈니스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레이스와 프랭키도 서로를 이제 알고 있었고 또 뭐 가족 모임으로 이제 자주 만나는 관계였지만 사실 그렇게 잘 맞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은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날 그렇게 4명이서 가족 모임을 해요. 근데 남편들이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게이고 사실 우리는 로버트와 솔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깜짝 충격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레이스와 프랭키는 충격으로 각자의 집에 나와서 두 가족의 공동 별장으로 이사를 가서 얼떨결에 이제 그레이스와 프랭키가 서로의 동거인이 되어서 이제 한 집에 살기 시작하는데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어떤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함으로써 되게 정말 최고의 우정을 가지게 되고 최고의 룸메이트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하우스메이트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또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10대, 20대 분들이신데 좀 여러분은 자신의 노년의 삶을 상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몇 년 뒤의 삶까지는 상상할 수 있어도 진짜 30대 중반부터의 삶까지도 상상이 안 되거든요. 하물며 제가 노년의 삶은 어떨지 정말 상상이 되지도 않고 뭔가 그때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노년에 제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는데 그레이스 앤 프랭키는 노년 여성 2명의 삶을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긴 하지만 뭔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2명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 저에게 용기를 주고 노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준 드라마인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또 중상층 백인 여성이기 때문에 좀
중상층도 아니고 네, 백인도 아닌 저의 삶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여성으로서 이런 드라마가 나온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희 정말 인파워링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 부디 이 드라마가 오래오래 시즌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레이스와 프랭키 두 명의 여성이 정말 멋있고 재미있고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2018년도 상반기에 페이보릿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2018년에 어떤 것들을 좋아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저는 다음 영상, 아마도 다음 챌린지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